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조금 다 피곤하시죠? 저는 오늘 좀 바빴는데 그래도 오늘은 끝나고 이제 간만에 운동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요즘에 조금 복잡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고 게 없습니다. 요즘에 문제는 찌라시죠. 저 이달 말에 이제 이달 말에 3월 달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리플 연구소가 이기면은 가격은 폭발합니다. 자,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XRP가 만약에 유리하게 이겼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은 분명히 많이 상승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도 중요를 하죠. 어느 정도 시장도 분위기가 얼마든지 좋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소송이 이제 좋게 마무리됐었으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겠죠. 자, 여기 최근에 이제 SEC와 이 싸움이 이번 달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3월 5일날 나온 기사인데 요즘에 조금 짜증이 나는 게 계속 별것도 아닌 기사를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암호화폐 관심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찌라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이게 뭐 틀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맞고요. 지금 리플랩스를 대표하는 이제 리플사 변호사들이 증권거래위원회 진행 중인 소송이 머지않아 끝날 가능성. 근데 이거를 어감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소송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썸머리 저지먼트, 약식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봐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블록웍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저저번 영상에서 그 여성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스튜어트 알도라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랑 인터뷰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여기 직격 판결이 약식 판결입니다. 약식 판결인데 이거는 그냥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 언제든지 그래 지금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순간에도 합의를 하면은 소송이 무마된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너무 꽂혀가지고 당장 된다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약식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판사가 얼마든지 결정하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머니그램 아시죠? 이제 소송 때문에 이제 리플사랑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마무리했는데 뭐 가장 큰 이름을 가진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회사입니다. 일단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써야 되는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머니그램의 ODL을 제가 얼마 쓰나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트래킹을 했는데 그 거래량 부족한 게 가장 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보내다가 금액이 커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ODL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리플 랩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뭐 마무리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거 다시 사용한다. 그것도 XRP를 투기적인 가치로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의 팩터 중에 하나다. 다시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를 보면은 조심스럽게 그 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할 때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송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본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영상을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게 못 만드는 거죠. 예전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과를 조금 열어두는 게 아직은 맞는데 그전에는 뭐 이제 합의된다 그렇게 한번 설레발 크게 쳤다가 굉장히 틀렸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이제 완벽하게 리플사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SEC가 합의까지 가자 그러면은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SEC가 완전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중간에 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대법원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도 맞지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에도 합의는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요하게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리플사가 저는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 팩트는 지금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약식 판결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제 걱정을 진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미리 걱정해 들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일이 만약에 생기면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방식이긴 한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도 저는 이제 약식 판결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1차 라운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식 판결이 나오면 그때 분위기랑 정확한 팩트를 찝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레스 판사가 언제든지 판결을 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존재템 변호사님이 말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왜 리플사가 이번에 지금 저희 토레스한테 이상한 그걸 서한을 보냈냐.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또 뭘 또 보내냐. 뭐 무슨 서한인데 이제 이런 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페어 노티스 디펜스 그 공정 고지가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사가 더 진지하게 디펜스를 강하게 하는구나. 왜냐면 공정 고지에서 이기면은 SEC가 카운터 펀치 맞는 거고 여기서 불리하면 SEC가 합의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거 읽어 보시면은 그게 최근에 그 스프링 코트 그 대법원에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 비트너 케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케이스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사한테 공정고지 부분에서 힘을 크게 실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서한을 보낸 건데 이게 옛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4일 전에 지금은 좀 시간이 됐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것도 한번 판사한테 보내보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케이스가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공정고지가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리는 지금 리플 소송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잖아요. 근데 판사한테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공정고지 관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현재 우리랑 SEC 싸움을 봐서 우리 좀 이기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오히려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자신감이 없니 지니 대법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이해를 하는데 그 좀 진지하게 봤었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오히려 지금 리플사가 잘한 거다라는 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든지 약식의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기서 끝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은 약식 판결의 결과는 2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계속 잘못 나는 것 같습니다. 잘못 나는 게 아니라 말이 편하게 안 나오고 좀 피곤할 때 원래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7,000달러인데 사람들이 안 사다가 6만 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비트코인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코인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 미리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밀려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털어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는 그래요.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그 스페큘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다리지만 이제 이거는 훗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투기적인 가치로만 제가 지금 이제 관점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래 왔고 저도 그래서 수익을 내봤고, 근데 그게 이 암호화폐의 그냥 뭐 사이클 중에 하나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 얼리 어댑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몰릴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시즈가 이런 말 했습니다. $200를 그 가족한테 보내는데
캐시 그 트랜스퍼로 $30 들었다 수수료로. 근데 $200로 보내는데 암호화폐를 보니까 0.01. 저 이런 거가 미래입니다. 근데 훗날에 이렇게 기술이 있는데 이걸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프론트런을 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리플사 암호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컴포즈 아메리카노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피 2잔째인데 이제 오늘 그만 마셔야죠. 저기 보시면은 게리 겐슬러라 이분이 이제 이더리움은 그 CEO가 많죠. 그 파운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예전에 이런 말 했었습니다. There's a pall over the ecosystem right now. I think in the new year we turn that into the opportunity to help regulators and other global leaders to understand how good all this is and how they should have an adverse.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이더리움 재단을 얘기하면서 요즘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SEC를 얘기한 건 마찬가지인데 같이 해서 이제 뭐 CFI랑 DeFi를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그 우리는 같은 편이다 도와주겠다 레귤레이터로 이런 말인데 실제로 SEC가 말하는 대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득을 본 재단은 이더리움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만 이번에 그 다음에는 이제 XRP가 다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까지 그 센티먼트가 리플사가 지면은 다른 프로젝트 다 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기면은 다른 프로젝트 다 안전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SEC 그 시스템을 보니까 리플사는 리플사로 끝낼 수도 있고 다른 암호화폐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법을 악용하는 거고 지금 리플사가 가장 먼저 조금 이제 소송에 있어가지고 많이 앞에서 싸운다. 그 리플 홀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워낙 제가 이제 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워낙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많이 답답한 게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 있는데 이분이 그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제 XRP 홀더 분들이 뭐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금 XRP 리플 그 소송에 있어서 안 좋은 게 단지 토레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SEC한테 유죄 판결 내릴 것이며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가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이 사건 자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자살했다 이제 이런 게 기사가 떴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그 가드 있잖아요. 그 두 명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 레코드를 조금 조작을 했다 했는데 그 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토바 노이랑 마이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 임했는데 이분들한테 무죄를 줬다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아날리스 토레스라는 판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SEC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도 없어요. 암호화폐 사건도 아니고 완전 다른 사건인데 이렇게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건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가 없지 않냐. 당신의 보고 있는 걸 내가 놓칠 수 있지만 리플이 SEC한테 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분들은 뭐 더 이상 놀라운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뉴스를 보셨으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뉴스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RP 아케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제 100대 은행의 2019년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믿을 만한 보고서죠. 여기서 이제 리플은 100개 상위 100개 은행들 연결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 상위 100대 은행 중 38%가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NDA가 있으며 은행은 다른 통합업체를 통해서 리플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이제 100대 은행 중에서 여기 보시면 리플사 고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 일본이 굉장히 강세죠. 고객 리플렛 위원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클레이 피어스 이게 보면은 재판이라는 건 아닌 게 이게 재판이 아니라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요.
고객도 많고 한국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신한금융도 있고 또 있을 텐데, 예, 우리금융도 있네요. 역시 한국은 미국을 많이 따라합니다.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트라이얼 테스트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XRP 홀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이잖아요. 이렇게 은행이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렇게 리플사를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리플 넷만 사용한 게 많아요. 이제 물론 지금 ODL로 스위칭 되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지만 그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기별로 ODL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리플 넷을 사용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ODL 사용량을 스위치하는 것과 큰 거래량, 볼륨을 서로 은행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보는 리서치를 통해서는 점점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ODL이 활성화된다면은 XRP 가치가 훨씬 높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힘든 시간이 맞지만 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잊은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더 늦기 전에 제가 좀 간만에 제 헬스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